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으로 매입을 하는 게 맞냐,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맞냐, 뭐 세무적이든 어떤 뭐 증여든 뭐 다양한 방법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을 건데 네. 전문님은 이제 개인으로도 매입을 하셨고 최근에 매입하신 건 법인으로 매입하셨기 때문에 네. 그거에 대한 차이점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빌딩부부입니다. 오늘은 그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초빙을 해서 정말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거 저희가 또 몇 달을 네. 설득하고 조르고 해서 그래서 드디어 모셨습니다.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오시는 분이 순미 팀장님 그 키워주신 분. 네, 맞습니다. 제가 그 회사 입사했을 때 네. 제 팀장님이셨어요. 네, 저를 이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네. 지금까지 키워주신 제2의 아버지 같은 네. 분이십니다. 어. 저희 회사 전무님이시고요. 네. 모시려고 했던 뭐 이유는 네. 또 건물 두 채를 또 건물 보유하고 주- 계세요. 하나는 개인으로, 하나는 또 법인으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고객분들이 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개인으로 사요, 법인으로 사요, 어느 게 더 그렇죠. 좋나요, 차이가 뭘까요? 하는 이런 질문을 직접 투자를 해보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그러겠네요. 정말 어떤 느낌인지 네.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고객분들한테도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거에 네. 대한 어떤 경험자로서 그렇죠. 예. 건물주를 모신 거죠. 그렇죠. 오늘은. 네.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듣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나는 개인이 낫겠다, 나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시겠네요. 그죠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. 지금 전무님 화장 다 끝나셨나요? 전무님. 반말로 해야 되는 거 그냥 존댓말로 해야 되는 거. 존댓말로. 존댓말로. 예. 공식적인 방송이니까요. 네. 먼저 전무님 소개부터 제 뒤에는 카메라 보고 말씀을. 소개요? 예. 네. 속이 다 알아서 잡아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예. 저는 12년 동안 그 원빌딩에 몸을 담고 있고 지금 현재 이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주한 본부장이라고 합니다.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으로 매입을 하는 게 맞냐,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맞냐, 뭐 세무적이든 어떤 뭐 증여든 뭐 다양한 방법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을 건데 네. 전무님은 이제 개인으로도 매입을 하셨고 최근에 매입하신 건 법인으로 매입하셨기 때문에 네. 그거에 대한 차이점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. 네,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일하면서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고객의 성향이나 네. 연령대나 그리고 투자의 성향이나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법인이 좀 유리한 편인데 뭐 그 부분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하셨겠지만 대출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증여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법인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 건물을 샀을 때는 법인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제 법인이 5년 이내에 법인 이제 중과세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생각도 못했었던 건데 뭐 단편적으로 그냥 뭐가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자고 하면은 법인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러면 개인으로 사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? 사실 처음에 기분이 어땠었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좀 겁났어요. 무서웠어요. 아 이러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. 네. 네.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때 당시에 그 건물 매입가가 한 30억 정도 됐었는데 대출을 한 20억 정도 받았었죠. 예. 그래서 자기 자본 한 10억 정도로 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투자다 보니까 대출을 20억 정도 받는 게 제 고객들한테는 이제 뭐 저금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좀 떨리던 건 사실이에요. 개인적인 질문인데 전무님께 처음 매입하신 건물이 이제 신촌에 있는 건물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네네. 투자하실 때 좀 머뭇거리시지 않았을까? 고민이. 네. 처음에는 건물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알아보다 보면은 제 현실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. 건물 사려고 하다 보면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짜리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 하세요. 막상 알아보면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한다고 해야 되죠. 네.
그러다 보니까 제 주제가 강남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강북에 있는 임대료가 나오는 걸 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무서워서. 사실 상권이 약했던 건 사실인데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. 이미 상권이 망가진 지가 꽤 됐으니까 그렇죠. 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죠.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. 대학가 상권이고 그 현대백화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직장인들도 많고 해서 뭐 엄청난 상권이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안정적인 상권이 유지가 된다는 판단하에 들어갔던 거죠. 그때 그 신촌 건물 사실 때 네.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. 그때 어. 이 명의를 전무님이 개인 명의로 혼자 사신 게 아니고 사모님, 아. 와이프분 지분을 공동 명의로 아. 사셨는데 사모님이 이 사시는 날까지도 모르셨던 거지. 그래서 전무님이 와라 도장 들고 사모님이 좀 오해하셨대. 전화를 써먹어가지고 아 이혼인가? 이래가지고 우선 도장을 들고 회사 앞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. 네. 오셔가지고 이제 전무님이 4층에 올라가라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팀장 고객님들 오셔서 계약 쓰는 그 방에 모시면서 네. 오늘 건물 하나 사는데 너 지분도 넣어줄게. 너 지분도 들어가. 너 건물 사줄게 했는데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. 정말 부러워했어요. 제가 그때 결혼 전이었는데 아니 웬만한 이거 백보다 네. 나은 거 아닙니까? 낫다니요. 난 백 100개보다 나 이게 나. 이러면서 제가 모르고 오셨다 그러길래 네. 왜 모르고 오셨어요? 내 말을 안 해주고 서프라이즈를 이랬다고. 그게 더 감동이야. 그래서 내가 그때 꿈을 꿨지. 아 나도 저런 남편을 만나야겠다. 만났잖아요. 잊지 마. 잊지 말라는 걸로 얘기하네. 나도 이제 첫 건물은 개인으로. 그러니까 나의 지분 넣는데 서프라이즈로 계약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난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티 안 나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몇 층으로 올라오세요. 그치 진짜 좋다 그런 느낌. 도장만 찍고 가세요. 이렇게 할 수 도장도 이제 회사에 소속 공인 중에서 도장 있으면 되니까 너무 참고하겠습니다. 좋다. 네. 그런 느낌도 좀 저는 궁금한 게 자, 월세가 이제 들어오는 그 월세 수입이 네네네. 이제 느낌이 그 느낌이 궁금해요. 어떨까? 네. 일단은 든든하죠. 네. 일단은 든든하고 보험 같은 든든한 느낌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세가 들어오네. 따박따박 그 느낌. 사실은 처음에 건물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. 나 이제 일 안 해도 돼. 네. 월세 받아서 네. 살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네. 사실은 그거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뭐 그때 당시에 공동 명의로 매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저희가 소득 구간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. 저희 그렇죠. 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소득을 좀 분산시키고 싶었어요.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되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도 고객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법적으로도 사실 그 절세 개념을 해서 꼭 공동 명의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월세가 들어오는 것은 되게 든든하고 뭔가 뭐랄까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느껴봐야지 저희도 조만간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죠. 그럼 제가 나왔으니까 네.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네네. 꿀팁을 몇 가지를 말씀을 네. 드릴게요. 드디어 나오네요. 네. 보고 배워가지고 원래 이제 개인 사업자에 있다가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돈 쓰는 거 좀 줄여야 돼. 아, 돈 너무 많이 써. 많이 안 써요.